네, 지난 설 연휴 가족들 모여서 이 얘기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목장 뭐 네. 어떻습니까? 한번. 묘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목장. 어르신들도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먼저 보실까요? 자, 왼쪽은 경기도에 있는 한 사설 수목장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국립수목장의 모습입니다. 하늘숲 추모원이라고 우리나라의 유일의 국립수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설 수목장의 나무들은 딱 보시기에도 간격이 2m 정도로 굉장히 좁은 반면 국립수목원은 간격이 5, 6m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최소 4, 5m의 거리를 띄워서 심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설 수목장들이 이러는 이유, 당연히 분양 가격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사설 수목장들은 4인 가족들을 안치할 수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기준으로 1,2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을 받고서 분양을 합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한 그루에 뭐 5천만 원짜리 추모목도 등장했다고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인가 봅니다. 땅값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사용하는 땅이 한 평 정도 되니까 평당 850만 원인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보다도 한 2배 가까이가 비싼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분양가와는 별도로 30에서 50만 원짜리 관리비를 5년마다 내야 하고요. 게다가 사설 수목장들은 대부분이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등록된 수목장만 한 4만여 개라고 하는데 글쎄요. 황 소장님, 대안이 국립수목장을 좀 늘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농협이나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 단위조합들이 뭐 한 1,200, 300개 있죠. 네네. 이런 협동조합들이 실제로 보면 소득이 별로 없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협동조합들이 수목장을 갖다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신뢰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중앙농협이나 임협에서 그걸 갖다가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뭐 농림축산부 그 지시를 받아서 관리하게 하면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 농민들의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저런 식으로 불쾌한 부분도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왜 아직도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좀 사각지대인 게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이 2명밖에 안 된답니다. 2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산림청 문제인데 산림청은 이거하고 또 이 장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못 받는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거죠. 부처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하는군요. 법규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 주위를 봐도 수목장에 묻히고 싶다는 분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수목장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도 진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목장이라는 게 이제 나무 밑에 뼈가루를 넣으면서 뼈가루가 나무에 흡수되면서 아주 가면 환경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 해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사찰이나 작은 교회와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주들이. 종교단체.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확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규제도 안 받고 막 평당 뭐 나무 3개씩 심어도 뭐 유족이 뭐라고 항의를 해도 전혀 뭐 컴플레인 탈세를 노리고 하는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종교단체에 관련해서도 뭐 수목장 같은 경우는 따로 좀 관리하는 법규가 좀 마련돼요.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면 종교단체가 특별히 그쪽에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목장 같은 경우 임야, 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조님이 아니더라도 임야에 어떤 사업체를 허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단체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어떤 법규를 만들어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현행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수목장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지금 당시에 앵커가 1,800만 원이라고. 저희가 한번 자료 화면을 준비했나 보실. 실제 보시면 저렇게 나오죠. 네, 44.2%가 선호하는 국민적인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어느새 저렇게 수요가 이거 제가 이제 좀 개인이 농담하면 이제 기타는 뭘 어떻게 하자는 분들입니까? 산골은 산이죠. 그냥 산에 묻히겠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산에, 야산에 나무가 있는 산은 많은데 그걸 갖다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식재가 돼 있는 쪽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거의 별로 없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법제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 농민들이나 임업인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그런데 그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신도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도 편법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제재가 없습니까? 예, 어찌 보면 편법이죠. 왜냐하면 종교시설의 허가는 엄격히 종교시설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일반인한테 돈을 받고 분양하니까 예.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세금도 내지 않고.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단체가 세금도 걷지 않고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영역에 사각지대 들어서 있는 거죠. 편법은 안 됩니다. 허가를 예. 쉽게 내주면서. 하고 예. 교인이다, 신도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일반 알아낼 방법이 없군요. 그렇죠. 예.